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의 구조와 트리트먼트 작성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도깨비와 사랑의 불시착 하이라이트 영상을 첨부했는데 잘 보셨나요? 나는 1. 평범하게 살고 싶다. 2. 만화,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당신의 선택은 어떤 쪽일까요? 비교하면 끝도 없이 내 불만만 드러납니다. 너무 평범하고 부족하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할 수 없는 것들 천지죠. 그에 비해 주인공은 로맨틱하고 근사한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만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의 실험보다 강도 높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몰입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 몰아닥치는 이유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실연의 종합 백화점 같은 존재이죠. 전제는 실연이 없는 주인공은 없다. 결론은 만화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즉 고생하고 싶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실연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나는 적어도 뻔한 스토리는 쓰지 않을 거야. 뻔히 예상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야. 막장 스토리는 질색이고 말도 안 되게 답답한 주인공도 질색이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무슨 소리야? 예를 들면 필요한 때 바로 앞에 택시가 잡힌다던가 때에 맞춰 비바람이 몰아치고 공포 영화에서는 절대 열지 말라는 문을 꼭 여는 주인공, 그것도 깜깜한 밤에. 그리고 공포 영화에서 꼭 둘이 연애한다고 으슥한 창고나 숲속으로 꽁냥꽁냥 들어가는 커플, 사망 순위 1위죠. 그런데 말이죠. 그 뻔한 이야기 구조가 없이는 이야기가 도대체 재밌어지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똑똑해도 재미가 없단 얘기죠.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잃어버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자와 해피엔딩이 되기까지 어려운 순간들이 생겼고, 신데렐라는 12시 이전에 돌아와야 하는 약속 때문에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아 헤매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생겼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인어공주는 글을 쓸 수 있어서 사실은 의사소통이 아주 쉬웠다거나 신데렐라는 수줍게 도망치지 않고 왕자에게 자초지종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기승전결이 필요 없이 기결 구조로 시시하게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나버립니다.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은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이 닿은 명품을 두른 세상 물정 모르는 백화점 사장으로 등장하는데요. 알고 보면 어릴 적의 트라우마 때문에 폐소 공포증을 앓고 있죠.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는 멋지고 완벽한 훈남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출중한 실력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경에 빠지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불멸의 삶과 오랜 시간의 축적으로 쌓은 부로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도깨비의 김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워지는 영겁의 세월과 과거의 과오 때문에 심장에 검을 꽂힌 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일 윤세리는 남한 상위 1% 상속녀로 누구보다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외로움, 또 현실로 닥친다면 세상 무서울 북한에 떨어져 겪는 온갖 사건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최근 부부의 세계라는 대놓고 막장 드라마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곳 가구를 협찬해준 에몬스 가구에서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보라고 자사 가구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열고 있어서 화제였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일상은 탐나지만 주인공은 좀 이라고 모두들 후덜덜 거렸습니다. 또한 판타지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주요 장소가 재현된 특별전이 열렸었는데요. 호텔 델루나 특별전에는 극중 남녀 주인공 구찬성과 장만월의 주요 장소인 호텔을 재현한 오리지널 세트장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물, 드라마 소품 및 의상이 전시되어 드라마를 체험해보고 싶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영화 9살 인생은 서대문 쪽의 개미마을이라는 곳에서 촬영이 되었었는데요. 서울에서 보기 힘든 판자촌으로 한때 관광객이 몰려 동네 주민들이 마음 상했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아카데미의 주역, 기생충 촬영지의 성지 순례, 사실은 서민들의 가슴 아픈 생활공간, 낡고 누덕누덕한 동네의 이미지 때문에 관광 명소와 사진 촬영 핫스팟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예술적 희소성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그곳 사람들은 사회적 박탈감과 함께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이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느끼는 불편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극중 나왔던 스카이 피자 가게, 돼지 슈퍼, 기택 동네, 자하문 터널 계단 등이 그 예입니다. 이래도 주인공 할래요? 그런데 성공한 로맨스 스토리라 주인공이 된 거고 그 안에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사그라지는데 너는 주인공이 될 자신은 있어? 팩트는 인생은 고달프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성장을 한다. 전제 1.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전제 2. 누구도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없다. 그럼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잠깐만 더 들어봐요. 전제 3. 성공해야 주인공. 전제 4. 성공하지 못한 캐릭터는 엑스트라. 결론.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 때문에 나를 주인공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일상툰의 경우 내가 가진 고민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뭔 말이야?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세우려면 캐릭터에게 시련을 주고 이야기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주인공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도 주인공이 되려면 지금 힘들어도 극복하고 이겨내야겠죠? 주인공에게는 사건, 사고, 문제 등의 외적 갈등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갈등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데요. 그럼 갈등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사건은 언제 일어나며 주인공은 언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떠한 결론이 일어났는지를 전개해 나가야겠죠.
이 부분은 이야기의 구조를 설계하며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설계 과정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연재를 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삼막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 짤막한 단편에 어울릴 만한 구조입니다. 주인공의 내면 심리보다는 이야기 전개에만 치중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승전결의 사막 구조는 이야기 중심을 이루는 발단으로 시작하며 이야기가 발전이 됩니다. 갈등과 긴장 문제와 사건의 등장으로 전개가 되고 극에 다다르는 절정에 이른 후에 갈등이 해소되며 결말을 맺습니다. 서론, 전개, 위기, 역전, 끝맺음으로 이루어진 오막 구조입니다. 사막 구조의 전개에서 위기가 분리되어 사건의 갈등이 더 깊어진 구조입니다. 육막 구조, 장편 구성에 어울리는 구조입니다. 1번. 시작은 도입부 작품의 세계관을 안내하는 역할, 작품의 배경과 공간, 인물 주인공의 상황과 의도를 노출하며 인물이 본격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2번. 사건 발생은 극적인 사건 발생,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주인공의 기존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이 상실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3번. 문제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갈등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심화됩니다.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문제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몰입감과 기대감도 이때 가장 고조에 이릅니다. 소위 말하는 떡밥이 가장 많이 투척되는 부분입니다. 4번. 위기 상황, 단계, 골이 깊어진 문제들이 터져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지경까지 갑니다. 가장 처참하고 어두운 시기입니다. 5번. 극의 절정 단계에서는 극적인 반전과 도약이 일어납니다. 재미와 몰입의 최고조를 이루는 구간이죠. 주인공의 상황이 대대적인 변화와 역전의 국면에 이르게 됩니다. 주인공이 가장 강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번. 대단원의 결말은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소되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심리적인 쾌감과 보상을 안겨주는 것이 이상적인 마무리입니다. 장편인 경우 흐름의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구조 안에 또 다른 구조를 가진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시놉시스를 위의 분량에 맞춰 배치를 해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분량이 맞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분량에 비해 이야기가 구성지게 탄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중간중간 연결되는 사건들을 더 추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연하게 스토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우고 다시 붙이는 과정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트잇 기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잇 기법은 유연하게 스토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우고 다시 붙이는 과정이 용이합니다. 작성한 시놉시스를 위의 분량에 맞춰 배치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분량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생각한 대로만 분량을 맞출 경우 이야기가 무척 많이 늘어지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겠죠. 처음 생각했던 큰 구조 안에 흐름의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구조를 가지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중간 연결되는 사건들을 더 추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실제 실행되고 있는 스토리보드 정리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스토리텔링과 비주얼라이징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웹툰과 다르지 않습니다. All right, so this section is the storyboarding process. And this is where, instead of writing with words, we write with drawings and we put them on little pieces of paper, and it's sort of seeing the movie in comic book form. And we'll do a section of a movie at a time, and we'll pin them all up on boards, and then when we get a certain chunk done, we'll show them to the directors, or they will show them to us. And I don't know, it's kind of a complicated Well, thing you know, to that was a explain. really good description of it, but how better to describe Something better than that. Yeah. Well, we could show it. Yeah, let's show it. With storyboards. With storyboards. Okay. This is the storyboarding process as illustrated by Joe Ramft, our head of story. Yes. So there's the little cute Mr. Storyboard artist working very diligently and happily in January. And he has a deadline. He's working hard to do his sequence. Every time he does a drawing, he pins it up on the board. And there he stands back when he gets done with his sequence and he says, did I do it the best way? And storyboarding actually balances like composition, cutting, staging, acting, writing, everything that goes through the storyboard artist's mind as he's doing it. So he'll try another pass at it a couple more times until he feels he's got it just right. Just right. It's perfect. So he calls in the story department And the of directors. course the director. There you can see John Lasser. Looks just like you. Yeah, it does, doesn't it? Thanks, Joe. And then And- Joe, or whoever's pitching, well, the little storyboard artist in this case, will pitch the sequence. And in the middle of the pitch, John gets an idea. We all get ideas, and that's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storyboarding here at Pixar is that it is a free-for-all once we get in this, and everybody is out coming up with ideas to make the sequence better, to make the film better. And when the pitch session is done, inevitably there is lots of ideas to make the sequence better. The storyboard artist kind of wakes up from it. Right. Usually his- We're infamous for putting all our notes on little Post-its. Yeah. That's And- why you see all the little yellow squares there. And so we'll all leave all excited about the great new ideas we've got. Boom. And And we leave then the storyboard artist. Mr. Storyboard Artist goes back and thinks about it and starts over with all of his notes that he has to do. Joe Ramft often calls it the storyboarding process, not storyboarding, but story reboarding, because we work on it, redo it to make each sequence, to make the entire film as best as we possibly can be. In the next section, you're going to see Joe Ramft, our head of story on A Bug's Life, pitching to co-director Andrew Stanton. Me. And I think Bob's in there think Bob too. Peterson, one of our story And guys. He's pitching the circus sequence from A Bug's Life. Enjoy. Okay, so Slim and Francis are hit by the spotlight. They're not too excited. And Slim says, tra-la-la-la-la, spring is in the air and I'm a flower with nothing interesting to say. And then they go, look, a bee. And then Heimlich comes running forward. I am a cute little bumblebee. Here I come. I want to catch up with your flowers. Oh, you oh know. my God, I got it. What if it's like he just can't catch up? He's like, he's so heavy, it's just hard for him to like catch up to Slim. Slow and down, Francis. slow down. You. Yeah, right. So he's like, you flowers, slow down. I'm Right, trying right. to catch Go up back. with you. Oh, yeah, Right. That would be great. You flowers are too fast. You're running too fast. Slow down, you guys. That's great. Okay, that'd be good. Okay, so then he's chasing after him, and Heimlich runs by the stands, and there's this little kid eating candy corn, and he stops, and he turns around, and he goes, "Oh, candy corn here! You have to let me eat it!" Oh, and his stomach is rumbling, and Yeah, and he could go,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to finish it. oh, so Right? Oh, wait a minute, is a candy corn funny? we're thinking of red vines. Would red vines be fun? No, that's a little bit tough 'Cause, for you a know, fly to hold. There's those little sombrero jujubes. Those are kind of funny. The question is, what would a fly like as far as candy goes? Well, dots, but we already have a character. Candy named Dot. corn's pretty funny though, because it's really like it's a big triangle. I think that's Okay. actually. Yeah. It's, Yeah, it's that's probably right. more Yeah, I think we should go identifiable. with candy corn. It's like, is it too Halloween? Nah. No, okay. So he goes, "Oh, candy corn here. Let me help you to finish it." That's great. That's great. Tra-la-la-la-la, spring's in the air, and I'm a flower with nothing interesting to say. A bee! I am a cute little bumblebee. Here I come. Slow down, you flowers. Oh, candy corn. Here, let me help you to finish it.
다시 한번 돌아와서 트리트먼트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화를 기획하고 있다면 내가 짠 시놉시스를 문단별로 썰어서 각 화수에 배치를 하세요. 기승전결을 이루고 있다면 프롤로그 2화, 기 5화 정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 부분은 사건의 정리와 에필로그까지 5화 정도. 그럼 가운데 40화 정도를 승과 전으로 채워야 하는데 아마 내가 짠 시놉시스에서는 그만큼을 채울 만큼의 충분한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사건들을 먼저 적당한 화수에 배치해 두고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다른 에피소드들을 이야기 흐름에 맞춰 채워 넣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빼고 더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은 준비와 고민이 존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시간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고요. 이 과정이 생략이 된다면 연재를 할 때 분량대로 맞춰 이야기 전개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포스트잇 형식으로 각 화차별 트리트먼트가 정해졌다면 각 화차별로 문단을 작성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